도청과 감청을 못하게 방지 장치가 설치된 헌법재판소 내부에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평의가 이루어지는 공간인데 여기 사무실 그 안이 원탁이 있습니다. 원탁. 여기에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삥 둘러 앉아가지고 평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 평의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평의가 지금 최장시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학계와 법조계에서 이런 분석들이 나와요. 김승대 전 부산대 교수입니다. 소수 의견이 있어가지고 평의가 길어지고 선고가 늦어지는 걸로 보인다. 지금 원래 이번 주, 원래 지난주 얘기도 나왔다가 이번 주 안 되고 다음 주 계속 늦어지는 게 소수 의견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다음이요. 다른 법조계 인사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한 총리 사건 등 여러 사건이 얽혀 있고, 자 여기가 좀 주목됩니다. 탄핵 찬반 여론도 극심하게 갈려서 재판관들이 고심에 빠진 것 같다. 자 지금 이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탄핵 찬반 여론도 재판관들이 지금 살피고 있다. 고심에 빠진 것 같다. 이런 얘기에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 절차가 지난 2월 25일에 변론 종결이 됐어요. 변론 종결이 된다면 무엇을 하느냐? 평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원탁인지 네모난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 재판관들 앉아가지고 지금 매일같이 평의 중일 겁니다. 네. 평의의 끝을 뭐라고 하느냐? 평결이라고 해요. 평결. 결론이 평의의 결론은 평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결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선고 일자가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처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는가? 인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우선적으로 빨리빨리 진행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해 버리겠다. 이런 의도였는데 지금 평의에서 막혀가지고 평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평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첫 단추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은 절차가 너무너무 졸속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헌법재판관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려야 되느냐?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조금 전에 봤지만 헌법재판소 주변 학교들 휴교하고 입간판 내리고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우리 국민들이 다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절차를 진행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역시 재판관님들 다르네라고 하면서 인용이든 기각이든 각하든 그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납득하지 않았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때도 좀 문제가 있었지만 그때도 우리 국민들 다 납득하고 뭐 아무런 불상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은 다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오죽하면 허용 교수님조차도 이거는 절차가 엉망이니까 각하 나올 수밖에 없겠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각하든 기각이든 이러한 그 의견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3명의 헌법재판관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3월 14일 이번 주 금요일 날 선고를 내리도록 하는 것이 민주당과 헌법재판소의 타겟 데이트였을 텐데 목표 시점이었을 텐데 네. 그것은 지금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예.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이 상황을 지켜보는 민주당의 입장, 태도, 분위기 잠시 뒤에 짚어드릴 겁니다. 조기현 위원장님. 지금 보신 대로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그 탄핵 찬반 집회, 이것도 지금 재판관들이 좀 살필 것 같다라는 학계의 입장도 있었고, 이것도 같이 보시죠. 차진아 고대 교수입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 적법 절차 원칙 또 대통령 방어권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헌법재판소 내부 평의에서 지금 경론이 오가는 것 아닌가. 자, 그러니까 지난주 법원의 그 구속 취소 결정, 석방 결정도 어느 정도는 절차상으로는 뭐 큰 영향이 없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무형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뭐 국민들 간의 어떤 대립하고 갈등이 있는 부분, 그 여론
이라든가 지난주에 있었던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지금까지 평의 결과를 바꿀 만한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어떤 이 재판에 있어서 국민들의 여론을 고려는 하겠지만 그것이 이 탄핵 여부 결정에 있어서 결정적 요인은 될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이 지금 결정이 지연되거나 선고 일정이 잡히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예. 이게 뭐 똑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탄핵 사유의 쟁점이 이 정리된 쟁점만 8개였고 세부 쟁점까지 하면 15개였기 때문에 그것들을 정리하는 데 오히려 더 시간이 걸리고 이번 사건은 쟁점이 단순하기 때문에 더 이제 짧아질 거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었는데 사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예측이 지금 맞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기각과 인용 의견이 갈려서 또 기각이라든가 각하 의견에 대한 조율 문제로 지체된다기보다는 박근혜 대통령 때도 보면 8인이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에 찬성 입장을 갖고 평의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인수, 이진성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보충 의견으로 다수 의견이 채택하지 않았던 생명권 보호 의무와 관련된 어떤 의견을 따로 밝힌 바가 있고요. 네. 지금 국가인권위원장인 안창호 당시 재판관도 그렇죠. 예, 헌법소 관점에서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다수 의견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본인의 어떤 독자적 의견을 개진합니다. 아마 제가 예상할 때는 이런 류의 보충 의견,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이라는 이 전례 없는 사건에 있어서 탄핵 심판 결정문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헌법적 해석이나 이 결정문의 완결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 법정 의견, 그러니까 다수 의견이 8인이 공통된 파면 결정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보충 의견으로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지연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